오늘은 이제 잠시 후 아직 오후 4시가 안 됐는데,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이제 됐는데, 그 이후 이제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대표이신 이상윤 대표님을 모시고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인권 측면에서의 검토라는 부제로 다셨는데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네, 얼굴 안녕하세요. 얼굴 저는 보여주실 잘 수 보이는데요. 있으신가요? 켰는데. 아,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학술 집단의 노동자 건강권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과 인권 측면에서의 검토에 대해서 이상윤 대표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윤입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하여튼 온라인으로 하게 됐네요.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되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법안을 구체적으로 뭐 살펴본다기보다는 이 법안 제정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던 주체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됐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전에는 사실 산재 사망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산재 사망을 보는 한국 사회의 견고한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소 이제 약화되고 뭔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된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강고한 프레임은 사실은 죽은 사람 잘못이다라는 강고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래서 덮으려고 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 잘못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죽은 사람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오는 사실은 이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산재 사망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경제 범죄죠. 뭐 주식을 뭐 가지고 어떻게 뭔가 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배임이나 뭐 횡령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이제 경제적 범죄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그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제 한 사회에서 주체로 범죄 행위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것도 많이 하지만 범죄 행위도 많이 하는데, 가령 뭐 환경 범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기업의 범죄 행위의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묻는 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이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꼬리 자르기 형태로 말단 책임자가 대부분 그 죄를 덮어쓰고 형을 살죠. 말단 책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높은 뭐 부장급 내지는 뭐 약간 이사급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 오너를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걸 명시적으로 법에 명시해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기업의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뭐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사회에는 과거에는 인권 침해의 주체라고 하면 인권 침해를 범하는 그런 가해자가 대부분 국가기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그래서 사실 인권의 프레임은 대부분 그런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으로부터 한 개인, 나약한 개인들을 지키는 이런 프레임으로 짜져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이 가지는 큰 기능은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서 행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의 주체가 기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사실 근데 기업이 행하는 인권 침해 행위, 개인에 대해서 행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그것을 규제하거나 그 침해받은 사람이 구제받는 이 제도적 장치가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있는 것이 있는데 거의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사법적인 틀에서 또는 비사법적인 틀에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비사법적 틀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뭐 협약이죠, 협약.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기업가 인권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권 무슨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의를 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이런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기업을 하더라도 해라. 그래서 지역 사회 뭐 환경 파괴하지 말고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보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요즘 유행하는 ESG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회가 아니면 특정 기관이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렇게 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알았다. 우리도 그걸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책자도 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레임인데 그것으로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게 말뿐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나라에서 기업에게도 이런 어떤 사법적인 족쇄를 통해서 뭔가 기업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방어하고 또 침해했을 경우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 맥락에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사법적 방식이 아니라 사법적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큰 틀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저희 운동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큰 사실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산재 사망 문제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 굉장히 심각한 불평등 문제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이 산재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의 이 심각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누구나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이 산재 사망 문제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죠. 이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고, 이 운동의 이 재정 과정과 여러 가지 이 운동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이제 많이 공론화되었다는 점에서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지금 뭐 법이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실행은 안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죠. 이 법이 그럼 시행되면 굉장히 많이 줄 것이냐, 산재 사망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산재 사망이 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왜냐하면 몇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산재 사망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업이 위험한 작업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재 사망이 많이 줄어드는데, 올해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여러 걸로 좀 줄 거로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이 시행은 안 됐지만 기업들에게 사실 지금 던지는 시그널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로 인해서 기업들이 조심을 조금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또 내년에 약간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과연 한국의 산재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단적으로 해결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단체는 그 누구보다도 이